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 이막 알베르토입니다. 최근 아무리 손해를 보더라도 노령연금을 조금이라도 빨리 받으시려는 어르신들의 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여러가지 이상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무엇이 문제인지 오늘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은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가입하면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입으면 받을 수 있는 장애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령연금, 즉 국민연금 수령액이 감소하는 손해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애초 받을 나이보다 더 일찍 앞당겨 받는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가 지난해 11만 2,031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신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6만 명을 넘지 않았었는데 연간 11만 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가 처음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을 지급 연령보다 일찍 당겨받는 연금으로 1년을 당겨받을 때마다 6%씩 감액돼서 5년을 당겨받으면 최대 30%까지 감액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노령연금을 당겨받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감액 비율이 너무 커서 손해가 크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아주 급한 분만 이용해왔던 것이 사실인데요. 그렇다면 왜 지난해부터 조기 노령연금 신규 수급자가 급증한 것일까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면, 첫 번째 이유는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만 63세로 늦춰졌기 때문입니다. 출생 연도로만 따지면 1952년생까지만 해도 만 60세에 노령연금을 수령했지만 2013년부터 5년마다 1년씩 늦춰져서 2022년까지는 만 62세부터 받을 수 있었지만 지난해부터 만 63세로 한 달 더 뒤로 밀리게 되면서 1961년생이 예상 밖으로 1년 더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되었고, 이에 일부 은퇴자가 소득 공백기를 견디지 못하고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하면서 조기 수급자가 급속히 증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요건 강화입니다. 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 2단계 개편안이 시행되었는데요.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 피부양자 소득요건의 강화입니다. 2022년 9월 이전에는 연간 합산 소득이 3,400만 원 이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2단계 개편안이 시행된 9월부터는 2천만 원을 초과해도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고, 만약 소유한 부동산의 과세 표준이 5억 4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연간 합산 소득이 1,000만 원만 초과해도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소득이 월 84만 원만 돼도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건강보험 2단계 개편안 시행으로 인해 2022년 9월부터 약 27만 명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했고, 그중 13만 명이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때문에 피부양자에서 탈락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렇게 지역가입자가 되면 국민연금의 50%의 건보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국민연금 이탈자가 늘어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닐까요? 세 번째 이유는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에 탈락할 수 있습니다. 2024년 현재 기초연금은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채까지 모두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천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다른 소득과 달리 기본공제 없이 100% 소득 인정액에 반영되고 있으니 기초연금에 가장 불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기 노령연금, 추납, 임의가입 등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늘어난다면 기초연금에 탈락할 가능성 또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노령연금 조기 수급자의 급속한 증가 이외에도 최근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나타나고 있는 이상 징후는 이것이 끝이 아닌데요. 임의가입자와 이미 계속 가입자의 탈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임의가입자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전업주부 등이 노후를 위해 임의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말하고, 임의 계속가입자란 만 60세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여력이 있는 분들이 국민연금 월 급여액을 높이기 위해
지급 연령이 될 때까지 임의적으로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임의가입이나 임의 계속가입을 하는 이유는 국민연금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훌륭한 재테크 상품이기 때문일 텐데요. 최근 탈퇴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의가입자의 경우 탈퇴자가 2017년 8,622명에서 2022년엔 2만 명 정도까지 증가했고, 임의계속가입 탈퇴자는 2017년 1만 3,741명에서 2022년엔 3만 5천 명 정도까지 급증했습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추후납부 신청자의 증가세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 즉 추납이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다가 소득활동을 할 수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199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추납 제도는 추후에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어 훌륭한 재테크 상품으로 인기가 높았고,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 때문에 현재는 추납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기가 높았던 재테크 상품인 추납의 신청자 증가세가 2022년부터 왜 갑자기 둔화된 것일까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피부양자 소득요건 강화와 기초연금 수급 대상 선정 시의 불이익이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탈을 부추기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실제로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인상한다면 국민연금 가입자의 33.4%가 국민연금 납부를 중단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것을 보면 국민연금 가입자를 바보로 만드는 현재의 연금정책 구조개혁은 최대한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는 8월 말까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 대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현재의 연금 재정, 세대 간의 불균형 등을 고려할 때 그리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 것이 사실인데요. 현재 진행 중인 연금개혁이 어르신들의 노후에 진정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